네,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 다 소화하고 이제 금요일장인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엎치락뒤치락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무리 그리고 이번 주 마무리 전략까지 제대로 채워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슈들이 아침부터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픽은 뭐였을까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음식료 바스켓 전략이 확실했었던 오늘장 같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테마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볼까요? 테마도 테마지만 코스닥은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쭉쭉이네. 좀 삼성전자 좀 인정. 네. 예. 근데 코스닥은 또 지 맘대로 또 삼성전자 쪽으로 막 옮겨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좀 언제나 마음이 편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예, 일단 오늘 그래도 챙겨봐야 될 섹터는 화장품, 음식료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하게 되면 지겨우실까봐 좀 새로운 섹터 쪽에서 변화 가능성 있는 쪽들 자동차 쪽을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부릉부릉이라고 표현하면 내연기관차 느낌이 많이 나죠? 요즘은 스르륵입니다. 스르륵, 예, 네. 조용히 가야 됩니다. 네, 느낌이 좀 부릉부릉 같지는 않는데 그렇죠. 한번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르륵 스르륵 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주. 근데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있었던지라 이 부분 오늘 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 또 현대차 관련해서는 파업 찬반 투표가 또 24일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게 약간 리스키한 요소인지 아니면 또 괜찮다, 업황 자체가 또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거다라는 관점일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동차 쪽에서 이틀 전이죠. 현대차 우와 28만 원 하고 막 맞아요. 기뻐하다가 갑자기 또 매물 쏟아지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인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고점 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그때 처음 나왔던 이슈가 파업 이슈입니다. 네, 파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노조의 조건들 보니까 파업을 해도 되나라는 쪽은 들어가긴 시작하는데 일단 이런 쪽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당연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현대차를 볼 때 그래도 강한 노조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악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가지고 아니면 좀 더 주가를 무겁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또 뜬구름 없이 또 회장님께서 출장 잘 다니시는데 갑자기 위독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배구조 관련된 쪽 나오면서 또 자동차 쪽에 세부 종목들 모비스나 글로비스 이런 쪽으로 다 숫자로 끝나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거는 펀더멘털이 되느냐의 의무입니다. 되거든요. 실적 시즌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수출 잘 됐고 게다가 내수는 엉망이어도 그래도 잘 됐던 부분들이 환율 효과와 함께 맞춰진다. 실적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수출 쪽에 있어서는 이제 완성차 우리가 계속해서 논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5월 수출입 물가가 사실 나왔을 때 역대 최대 수출 기록 경신했다라는 소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한 이보다 더 못 팔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오히려 조바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거는 너무 세세한 쪽인 것 같고 큰 그림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 안 좋지만 북미 시장 쪽에서 선전하는 모습들, 마켓쉐어 벌써 두 자릿수대로 올라오고 시작하고 친환경차는 거의 2위권까지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근데 특히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죠. 이쪽은 잘 팔리고 있는데 그게 잘 팔리다 보니까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쪽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Q 좋고 P도 올라가고 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또 금리는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구재 관점 쪽에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또 지금 나오는 리스나 아니면 또 할부 금리도 떨어지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오히려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기대는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같은 금리나 기대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요.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 같이 염두에 두면서 자동차주의 이제 수출 데이터까지 같이 해석을 해본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마감까지 40초가 남은 상황. 코스피 종합지수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 이번 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크로 지표 확인하셨을 테고 어느 정도 긴장도도 높았었는데 오늘 과연 어제 만들었었던 연속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8만 원 선을 좀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 플러스권에서 삼성전자는 마감한 것으로 그려진 가운데 날 잡은 음식료주였다라고도 그려집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었던 종목 거의 대부분 음식료와 화장품 쪽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 속에서 과연 오늘 마감은 어떻게 써내려갔을까요?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플러스권 다행히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758선에서의 거래 마친 모습,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 체크되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는 우리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봤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음봉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1%대 조정을 보이네요. 지금 862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색깔을 달리한 채 양대지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 그래도 유의미했었던 점은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쭉쭉 쌓았다라는 점입니다. 6,455억 원 넘게 담아냈던 모습,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담는 모습으로 오늘 흘러갔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 있어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소폭 한 200억 원 정도 담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달러 원 환율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BOJ 통화 결정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고 또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국채 매입 축소 계획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7월로 그 공이 넘어간 상태 속에서 엔저와 함께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좀 따라가는 흐름이었네요. 5원 넘게 올랐습니다. 1,379원 30전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 1.27% 올라서면서 79,600원에서 이틀 전에 77,000원, 어제 78,000원, 오늘 79,000원까지 올라온 라인대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역시나 오늘 좀 밀렸긴 했는데 하지만 고가권에서의 움직임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점 챙겨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따라가는 흐름이고요. 현대차는 0.37% 내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기아는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이 한 올해 들어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44% 강보합권 상승이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챙겨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올랐던 종목이 사실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 속에서 체크가 되는 종목은 엔캠이네요. 7.61% 올라오면서 29만 7천 원에서 종가 형성. 굉장히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사실 4%대 그리고 2% 가깝게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체크해 보겠고요. 실리콘2는 여전히 이 추세 상방이 살려진 모습도 확인됩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오늘 내린 종목의 수가 굉장하네요. 그렇죠. 누가 대놓고 매도를 집중적으로 한 쪽이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사모펀드 쪽에서 코스닥 종목들 매도가 좀 많아 보이네요. 네, 그런 쪽들이 이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시각들이 떨어지지 않는데 집중은 삼성전자 쪽으로만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이 살아나고 있는데 나머지는 또 철저하게 죽는 현상. 이게 또 안타깝지만 나오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음식료, 화장품 강한 모습들이고 그중에서 조선 수산 이런 쪽들은 또 약간 수산 쪽이 그 음식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들이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쏠림의 해답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섹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도 붙는 건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나머지 좀 낙폭 큰 종목들은 좀 비중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바닥이 확인돼야 또 움직이겠죠.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야 낙폭이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위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계속 좀 볼게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낙폭 회복 못한 상황에서의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저희
자동차 이야기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집중 점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부품주도 사실 쭉 가던 종목 있었습니다. HL 만도 같은 거요. 네. 어제 근데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밀리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참 여기도 차별적이다. 다만 뭐 SL이라든지 다시 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있어서요. 부품주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잡아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대형주에 집중하는 게 완성차 대형주에 집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간 다음에 확산이 나중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부품주의 또 하나의 성격은 일단 해상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들이 올라간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은 조금 좀 미스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삼성은 지금 현대차가 끌어올려줘야 그다음에 나머지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는 예. 대응하시는 것보다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를 부품주 단에서는 조금 더 보자. 네. 그러면 대형주가 얼마나 더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신고가 나온 거 아닐까요? 28만 1,000원. 딱 찍고 내려온 거 의미가 없고요. 네. 딱 안착해줘서 아. 그다음에 나머지도 자 다음은 우리 섹터입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지금 나머지 종목들 뭐 SL부터 화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가긴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좀 없네요. 이게 좀 자신감을 보여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는 전략이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완성차 내에서 신고가가 나왔지만 이게 완벽하게 흐름으로서 만들어주는지 여부는 저희가 체크하면서 현대차 파이팅! 힘내봐라라고 응원을 해보도록 합니다. 내버라요? 내봐라.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주 내에서 뭐 현대차 챙겨와 주셨던 걸까요? 어떤 종목으로 좀 저희가 관심 종목 담아볼까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눈길이 가는데 네.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SDV죠. 소프트웨어 디바인드라고 하는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현대차가 앞으로 할 일이 많겠구나라는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것들이 로보택시죠. 이거를 좀 상용화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수혜주 관련주 그러기엔 테슬라를 사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쪽에서는 부각받을 회사는 현대오토웨버가 맞지 않겠느냐 네. 그쪽에서 저점에서 거래 터지면서 지금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좋습니다. 테슬라 쪽에 있어서 로보택시 기대감 또한 과연 또 연계 받아서 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튀어 오르려는 그런 시도인 거잖아요. 어디까지 좀 목표가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직전 고점대랑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예. 약 한 17만 원대, 18만 원대 정도까지는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2분기에도 나오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18만 원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만 원 현대 오토에버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대표님 김치 없이 못 사십니까? 김치 없이 못 살다 보니까 대상을 받았네요. 네. 자, 대한민국 K푸드의 대상은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가뿐히 3만 원 선을 또 넘어서면서 3만 250원 고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팔린다라고 한다면 특히 유럽 쪽이었나요? 많이 먹는다고? 그렇다면 저희 좀 더 랠리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제 경쟁자가 중국에서 업체들이 많이 또 중국에서 김치 맛을 알까요? 그들이 만들었대요. 네. 아주 이런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물론 경쟁은 있겠지만은 원래 오리지널리티 네. 그 장맛이요 하는 이게 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주가가 이제 여기 이 단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PER 한 10배 가까이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더 가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간에 올라왔다는 쪽에서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조정 나오기 전에 다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정 시 다시 보자 대상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펌텍 코리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매출 성장세가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좀 좋을까요? 네, 화장품 용기 업체도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용기 내다가 오늘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은
계속 위쪽 시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마 2단계에서는 이제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주가 추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큼 실적에 반영되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물량 줄였다가 다시 대응할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딱 추가 전략이 음식료 화장품인데 음식료 화장품 거의 차트 모양이 다 이렇다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보는 관점으로 정리해 주셨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